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이 투자한 코링크 PE의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직접 투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투자 정보를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으며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정 씨를 먼저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조 장관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 국제면 기사입니다. 정부가 결국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력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 자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데 이어 공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일본의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그동안 적용해온 우대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력물자에 대해 한국도 일본에 더 엄격한 수출 심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후로 일본과 어떤 형태로든 대화하고자 하는 자세는 열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자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입니다.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인근 연천 지역에서도 발병이 의심되는 돼지가 발견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돼지고기 가격 또한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6일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폐사한 돼지가 ASF 양성으로 확진됨을 밝히며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전국 6,300여 가구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돼지흑사병으로 불리는 ASF는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아직 백신 치료약이 없으며 이번 ASF 국내 유입 경로와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이소영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너무 뻔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만큼 진심인 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저도 남에게 꼭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남의 눈치만 보고 시선을 신경 쓰면서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아졌죠. 조금이라도 상대가 불친절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날 좋은 사람으로 볼까? 오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잠을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사실은 남에게 좋은 사람이 아닌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많이 변했고 여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낮추며 사과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내 치부에도 아픔에도 행복에도 솔직한 사람, 내 마음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할 수 있겠지? 가끔은 자신이 없어질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용기를 가지고 다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실 거죠? 무채색의 도시, 자동차의 클락션 소리, 사람들의 빠른 걸음들, 그리고 그 속의 우리. 이처럼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뉘을 곳 없는 그대를 위해 준비했어요. 시안가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시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대의 이야기를 꺼내보는 곳. 여기는 시시각각 찾아오는 시살롱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기억이 남는 시간이 있나요? 혹은 올해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끔 옛 노래를 듣거나 예전에 자주 맡았던 향이 코를 간지럽히면 괜히 그 시절이 떠오르고 심지어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매번 아쉬움과 쓸쓸함으로 돌아서는 이유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테마는 그리움입니다.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붙들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매달려가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겉으론 감추며 한숨 섞인 말 한마디에 나만의 진실 담겨 있는 듯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엇갈림 속에 긴 잠에서 깨면 주위엔 아무도 없고 묻진 않아도 나는 알고 있는 곳 그곳에 가려고 하네. 근심 쌓인 순간들을 힘겹게 보내며 지워버린 그 기억들을 생각해내곤 또 잊어버리고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피어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연애가 찬밥과 슬픔으로 부양되더라도 연애건 이별이건 섣불리 하지 마라. 연애하는 내내 나는 눈물이 났다. 우리의 감정 생활이 슬기로워지는 가을 늦은 때 당신이 기르는 사치 몇 포기에 나는 울컥했다. 당신은 슬픔을 식히려고 욕조에 온수를 받는다. 연애는 연기 한 오락이 오르는 굴뚝만큼 숭고하지 않았지만 자두가 익는 날씨에 감탄하는 당신. 검정은 검정대로, 흰 것은 흰 것대로 멀쩡했다. 버드나무 푸른 가지와 종달새의 수런거림, 당신 정수리의 미모와 구운 빵 조각을 씹는 이 뿌듯한 날은 왜 이다지도 눈이 부신가. 그러니 눈을 감을 수밖에. 슬픈 시절에 우리는 키스라는 노획물을 나눈다. 잔혹극으로 계절이 망가질 때조차 도라지꽃은 우리의 무죄를 증명할 테다. 우리에겐 담요와 갓 구운 빵과 생수가 필요해. 이게 용서와 어린 불행을 돌볼 시간이다. 사랑은 가고 오건만 그 사랑은 아니니까. 오늘은 자꾸 옛날의 얼굴로 돌아온다. 방금 읽어드린 시는 장석주 시인의 연애입니다. 시 연애는 그의 18번째 시집인 헤어진 사람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에 실려있죠. 장석주 시인은 1979년 신춘문예의 문학평론으로 등단했는데요. 그의 대부분의 시는 도회적 삶에 대한 반성 및 자연친화적 삶에 주목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 읽어드린 시가 담겨있는 시집 헤어진 사람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는 사랑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던 사람이 다시 사랑에 눈을 뜬 계기를 다룬 시들이 많습니다. 장석주 시인은 사랑의 탕화가 다시 사랑의 품으로 돌아온 느낌으로 쓴 시라고 말했죠. 이쯤에서 김동률의 양보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당신의 사랑을 믿나요? 나만큼 잘해줄 수 있나요? 지금의 사랑이 언제든 이렇게 항상 같을 거라 믿나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나요? 나만큼 그녀를 잘 아나요? 불현듯 찾아온 불같은 사랑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나요? 그녀 보내줘요, 다시 되돌려줘요. 함께 한 시간들이 너무 길었어요. 잠시 흔들린 거죠. 이해할 수 있죠. 아마 후회할 때 조금
그럴 테죠. 날 그리워할 테죠. 당신의 사랑을 믿나요? 난 그녀의 사랑을 믿어요. 내 곁에 있으며 더없이 행복한 그녀에게 난 감사할 뿐인 거죠. 그녀 놓아줘요. 그만 잊어주세요. 그녀 짓누르는 짐을 덜어줘요. 여태 기다린 거죠. 이제 찾은 거죠. 지금 그녀는 참 행복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리 사랑한다면 보낼 수 있다죠. 난 안 되는데 난 못하는데 정말 그가 싫은데 이 순간 날 살게 한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란 걸 아는데 oh yeah. 그녀 놓아줘요. 내게 보내주세요. 그녀 없는 삶은 내게 무력해요. 내가 잘해줄게요. 내가 더 잘할게요. 제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되돌려놔주세요. 이 시집이 사랑의 충만과 기쁨으로 넘실대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의 시 연애는 사랑했던 어느 슬픈 날을 노래하죠. 그리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말해요. 연애가 찬밥과 슬픔으로 부양되더라도 연애건 이별이건 섣불리 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이내 사랑했던 시절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끓여주던 미역국과 같이 들었던 새소리, 사랑했던 사람의 정수리, 같이 먹었던 구운 빵 조각 같은 것들을 그리워하죠. 화자는 알고 있습니다. 한낱 어렸던 사랑을 용서하고 이별의 슬픔에 허덕이는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지 못한 채 옛날의 표정만 지을 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정이신가요? 청파동에서 그대는 햇빛만 못하다. 나는 매일 병을 얻었지만 이마가 더럽혀질 만큼 깊지는 않았다. 신혈도 오래되면 정막이 되었다. 빛은 정막으로 드나들고 바람도 먼지도 나도 그 길을 따라 걸어나왔다. 청파동에서 한마장 정도 가면 불에 타 죽은 친구가 살던 집이 나오고 선지를 잘하는 식당이 있고 어린 아가씨가 약을 지어준다는 약방도 하나 있다. 그러면 나는 친구를 죽인 사람을 찾아가 패를 좀 부리고 오고 싶기도 하고 잔술을 마실까 하는 마음도 들고 어린 아가씨의 흰 손에 맥이나 한번 잡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지는 해를 따라서 돌아가던 중에는 그대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대도 나를 떠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파서 그대가 아프지 않았다. 방금 읽어드린 시는 박준 시인의 용산 가는 길
청파동 1위였습니다. 늦은 저녁 나누던 저녁 매 시간 보내던 그 문자 수만큼 넌 사랑했니 넌 말해 내 사랑으론 부족하다고 향한 내 맘 그것만은 진심이었어 우리 사랑하는 법이 달라서 자꾸만 서로를 힘들게 했나봐 가까워질수록 왜 더 멀어지는지 사랑해서 그런 거란 너에게 그건 사랑이 또 아니라고 결코 널 아프게 하고 나서야 미안해 라고 하는 지금 너무 힘이 든다고 매정하게 뱉은 상처의 말들까지 누나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그건 절대 사랑이 또 아니라고 또 후회하는데 사랑을 이유로 헤어지고 사랑에 아파 힘겨워하는 이런 사랑을 바란 건 아닌데 더 행복하지 않잖아 방금 들으신 노래는 폴킴의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시는 박준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인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에 실려 있습니다. 박준 시인은 2008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하여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시인은 당시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촌스럽더라도 작고 소외된 것을 얘기하는 시인이 되고 싶어요. 그의 시집 또한 이를 잘 반영하고 있죠. 대부분의 시들이 성장이란 삶의 근원적인 슬픔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 세계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외칩니다. 아까 전 읽어드린 시는 예전에 자주 드나들었던 길을 걸으며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청파동을 걷다 보면 죽은 친구가 살던 집이 나오고 선지를 잘하는 식당도 나오고 약방도 하나 있죠. 그렇게 하나하나 되짚다가 어느새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국 떠오르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대가 나를 떠난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대도 나를 떠난 것일 수 있다고. 내가 아파서
그대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누군가에나 가슴에 품은 시절이나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리움으로 인해서 먹먹해지거나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사실에 슬퍼하고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만나는 방법을 배웠듯이 보내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림으로 남겨놓기보다는 후회, 회한 같은 것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마음 한 칸의 추억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땐 그랬지 하면서 웃을 수 있도록 말이죠. 박준 시인은 말했습니다. 사랑과 시는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에서 비슷하다고. 시에 빠지게 되면 사랑에 빠진 것처럼 시에 대해 끝없이 생각하고 상상하게 된다고 말이죠. 정확한 답을 찾으려고 시를 읽기보다는 오늘처럼 어렴풋하게 자신의 마음에 닿는 문구 하나를 찾고 곱씹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의 리듬을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들으며 이번 주 시시각각 시살롱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닥일 수 있는 시들로 찾아뵐게요. 참 어렸었지. 지금까지 제작의 한솔지, 기술의 박지민, AD의 최서영, 진행의 전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지루했지. 시간아 흘러 그땐 그랬지. 시린 겨울 맘 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 켜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라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